공항 소음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김진표 의원님을 비롯해 지역 주민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 언론 프로그램 지역의 주변 사안에 대해 주민들의 공문 조성을 위해 그동안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오늘 토론에도 지역의 주변 현황인 군 공항 소음 피해 대책에 대한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정책 수립에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무엇보다 우선순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도 주민을 위한 이 법의 당위성과 중요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함께해 주신 발제자와 토론자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를 저와 함께 주최해 주신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는 것처럼 군지련 우리 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장님이 대표를 맡고 계신데 또 통합신공항의 대구시민추진단, 광주공항이전 시민추진협의회, 그리고 군공항이전 수원시민협의회 이 세 기관의 대표님들이 각각 소개를 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이번 행사는 경기 언론인 클럽에서 방금 전에 인사를 해주신 신 회장님께서 주관을 해주셔서 더욱 짜임새 있고 또 국민들에게 잘 알려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신 이 고마운 분들을 위해서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좀 늦게 지난 이 3월에 군사기지와 군사시설 주변 지역의 소음 피해 보상과 지원에 관한 법안을 약칭하면 군소음법인데 제가 국회에 늦게 좀 제출을 했습니다. 좀 늦었던 이유는 제가 국방위원회 가기 전에 이미 대구의 유승민 의원, 광주의 김동철 의원, 경기도의 원유철 의원, 평택 소위 오산군공항이라는 게 사실은 평택에 있지 않습니까? 평택에 있는 공공항의 주변 지역 의원 이 세 분을 포함하여 한 10여 분의 의원들이 이미 법안을 다 내놨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일로 바쁘고 하니까 이 법안이 의당에 잘 돼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국방위원회에서 주로 예산 쪽을 국방위원회는 1년에 운영하는 예산이 40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법안보다도 예산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산 쪽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당연히 통과되어야 할 군소음법이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저희 보좌진 보고 내용을 검토해서 가져와 봐라 그랬더니 이게 통과가 불가능한 구조로 법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법안이 보상, 이전 보상 다 하면은 전부 10조 이상씩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법안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정부가 거부권 행사하죠. 10조 이상 들어가는 법안을 의원 입법으로 하게 하겠습니까? 아무 예산 대책도 없이. 그래서 제가 유승민 의원하고 김동철 의원을 불러서 같이 회의를 하자 그래가지고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갔나를 제가 다 따져보니까 이전 보상 제도가 있어요. 군공항 주변에 지금 십전투 비행단 수원 화성공항 같으면은 한 70만 명이 그 소음 피해 바운다리에 사는데 그 사람들이 이사 가겠다, 내 이사비 보존해라 그러면 돈을 줘야 되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게 안 풀리죠. 그런 정부가 그거를 감당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비현실적이다. 이러면 10년째 그냥 계류되어서 통과 안 되는, 왜냐하면 정부가 당연히 거부권 행사할 거니까. 그래서 그걸 빼자. 통과 가능하게 만들자. 그래서 우리 공공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모든 공공항이 처음 만들 때는 주택가에 만든 건 아니죠. 허허벌판 논밭에다 만든 거고 도시가 커지다 보니까 그 주변까지 도시화가 돼가지고 옮겨 산 거니까 예산 당국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피해는 군공항 주변에 사는 사람이 감수해야 한다.
이게 대법원 판례에도 군공항 이전 보상에 대해서 보상 기준을 75웨클이 아니라 85웨클로 높이고 금액도 좀 낮추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는 안 되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만든 법은 국방부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통과가 가능한 법으로 만들자 해서 사실은 국방부가 내야 할 안을 제가 대신 맡아서 통과가 가능하게 해서 법안을 내서 아마 이제 제 법안을 중심으로 해서 다음 국회가 열리면 통과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예산 당국장이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단계냐 하면 이런 소원법이 없으니까 일반 민사소송으로 우리 보좌진이 뽑아준 통계를 보니까 184만 명이 소송을 하고 있어요. 지금 4월 말 현재. 그런데 지난 500 몇 차례의 소송에서 국가가 한 번도 못 이겼어요. 100%다 국가가 패소해서 대법원에서 대도시하고 중소도시로 나누어서 대도시는 85웨클, 중소도시는 80웨클로 해가지고 그 피해 보상 기준을 가구당 뭐 3만 원 내외로 해가지고 지급을 했거든요. 그런 지급액 총액이 8천억이 좀 넘습니다. 전국에서. 그런데 보상을 받으려면 울며 겨자 먹기로 특별부 입법이 없으니까 소송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나라가 국가가 184만 명이 소송을 하게 만드는 이런 국가, 이거 국가도 아니죠. 여태까지 500번 소송해서 한 번도 못 이겼으면 당연히 입법을 해가지고 소송을 안 해도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만든 법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지금까지 대법원 판례에서 판결 나온 그 금액은 소송 관계없이 매년 구청에서 동사무소에서 주민들로부터 신고받아가지고 조사해서 소음 피해 딱 전문가들이 와서 조사해서 80에클 이상이 되면 대법원 판례와 똑같이 놀아주자. 그런 법을 제가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 손해배상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군공항에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민간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게 분담금을 내니까 항공회사에서 분담금 받아갖고 놀아주는 거니까 민간은 그런 게 필요가 없죠. 그런데 민간도 받으려면 전부 소송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소송하지 않고 정부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게 되면 그런 법을 제가 만들자고자 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만 받고 만족하지 못하고 더 피해가 있는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겠죠. 어떤 사람이 소음 피해 때문에 정신 이상에 걸렸다든가 또는 집에 유리창이 깨져서 소음으로 인해서 무슨 피해를 입었다든가 이런 특별한 피해에 대해서는 입증해서 그거는 변호사들을 통해서 소송을 해서 받고, 소송하지 않아도 지금까지 대법원 판례에서 나온 그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이 보상해 주자는 그런 입법을 제가 하고자 한다는 점을 이 기회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우리나라만 지금 이걸 소송으로 해결하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우선 원천적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이미 20년, 30년 전에 도심 내에 있는 군공항 다 이전했습니다. 선진국들은. 근데 개도국들, 특히 우리처럼 남북이 대치 국면에 있었던 나라에서는 군공항을 옮기는 일이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를 고려해야 되니까 자꾸 미루다 보니까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송하지 않고 최저 기준에 따라서 보상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매년 정부가 예산 항목에 총액이 제가 당장 계산해 본 거로다가는 한 4천억 정도 나옵니다만 실제로는 아마 1년만 지나면 금방 조를 넘길 겁니다. 전국에서 지금 소송하지 않은 곳에서도 전부 피해 청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나 경제부총리나 국방부 장관이 도저히 군공항을 이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국민들이 볼 때 한 평균 2조면은 군공항 하나를
옮길 수가 있는데 그런데 매년 1조씩 소음 피해를 보상하는 바보 같은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군공항 이전도 촉진될 거다. 이 두 가지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이번 제가 이 법안을 발의했다는 점을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전문가들이 좀 살펴보시고 선진국의 좋은 방법이나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가 법률안 심사위원이니까 그 법안 심사 과정에서 오늘 토론에서 나온 좋은 결과를 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경기대학교 행정학과의 하태수 교수입니다. 제 소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는 2003년부터 경기대학교 행정학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사는 곳은 수원이 아니지만 제가 입사한 때부터 비행기 소리를 들어왔고 또 학생분들은 수원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문제의 심각성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개인적으로 뭐 다른 인연 때문에 몇 년 전에 국방부에서 자문위원을 한 5년간 했습니다. 그때 간접적으로 또 이 문제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제가 알기로도 이 수원시에서 가장 큰 현안이었는데 오늘 또 이런 토론회에 사회를 맡게 돼서 아주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인사말을 좀 드리기 전에 그 토론자로 나오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이수갑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교수님입니다. 다음은 국강현 광주광역시 광산구 의회 군소음대책 및 공항이전특위위원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서홍명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 집행위원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우호석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사무관님이십니다. 간단하게 제가 그 인사말 겸 발제문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살펴보니까 우리나라가 이 인구 1,000만 이상, 인구 1,000만 이상 가진 나라 중에서 인구 밀도가 세계 3위입니다. 그리고 이 국토가 그 말은 국토가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좁다는 얘기죠. 그리고 미국을 제가 몇 번 가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냥 장난삼아 한번 찾아본 적이 있는데 텍사스주가 우리나라의 5배입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가 우리나라의 4배입니다. 일본도 우리나라의 4배고 아까 발표 중에 나온 프랑스도 우리나라의 5.5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이 국토가 좁은 데서 5,200만이라는 인구가 살아내야 하는 그런 악조건이 있다. 악조건을 가지고 시작하는 나라다라는 것을 좀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이렇게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다들 아시다시피 경제 발전을 이뤄냈고 첨단 도시 문명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아직도 여러 가지 이 모순들과 부조리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토론하는 이 군 공항 인근 주민들께서 겪고 있는 소음과 고도 제한 피해도 그런 사회 문제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토에 여유가 있다면 이거 큰 문제 아닙니다. 아까 발표하셨지만 미국에서처럼 군 공항 인근을 전부 국가가 매입해서 그 옆에 민간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제한을 하면은 쉽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본 조건이 그렇지 못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관련 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로운 해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2014년 국방부에서 군 공항 이전 사업단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4년 전에 수원시에서 문제 제기를 했고 2년 전에 대한부지가 예비라는 앞에 형용사가 붙기는 했지만 마련되었는데 아직까지도 큰 진척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거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중앙정부와 국방부는 조금 소극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이 소음에 국한되지만
그 소음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 그런 자세의 태도에 조금 소극적인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는 좀 성찰이 먼저 전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 자치단체들은 문제의 초점이 정말 인근 공항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1차적인 초점을 주었나, 가슴에 손을 얹고 혹시 다른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닌가 라는 거를 한번 성찰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당사자들 사이에서 지금까지의 그 접근 방법을 한번 성찰을 하는 기본 전제를 가지고 오늘 토론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고, 그렇게 되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소개에서 말씀드렸지만 국방연구원, 국방부, 그다음에 광주, 그다음에 대구, 서울대학교, 그다음에 아까 사진 찍을 때 보니까 원주에서도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지역에서, 그다음에 기관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셔서 가급적 빨리 공항 근처에서 고통을 받고 계시는 주민들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순서대로 이수갑 서울대학교 교수님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객관적인 얘기만 좀 하고요. 예,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은 뭐 여기 플로어에 계신 분들은 제가 누군지 잘 모를 텐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뭐 항공수험 쪽에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군소음법 같은 거는 이제 한 10여 년 전에 사실 국방부하고 우리 서울대하고 법제연구원이 해서 국방부 차원에서 군소법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국회에 올라갔었는데 그때 이제 그 비용 추계를 저희가 서울대에서 각 군공항을 조사한 다음에 했는데 그때 한 8조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10여 년이 흘렀으니까 13조 정도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군소음법이 상당히 그 국회에서 여러 지지를 받고 있었는데도 유승민 의원 쪽에서 이제 군 이전법을 그때 국방위원장이셨죠. 그 이전법을 이제 제안을 하시는 바람에 이제 약간 이제 관심에서 멀어지면서 이제 자동 폐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8점 몇 조 나올 때도 한 90% 정도가 이제 우리가 이게 보통 그 공항 근처에 그 이전 비용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비용은 굉장히 좀 작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그 우리 수원시 의원님들 많이 오셨는데 수원과 대구를 비롯해서 많은 공항 소음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감정을 많이 했었고요. 뭐 제 감정에 의해서 이제 뭐 보상을 받으신 분도 있고 안 받은 분도 있지만은 하여튼간에 그때 이제 최초의 여러 가지 소송에 제가 많이 관여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국민의 소수가 어떤 그 국가를 위해서 이제 우리 군공항이라는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소수가 그 다수를 위해서 이제 어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다면은 다수가 이제 어떤 돈을 모으든지 해서 그 피해받는 소수한테 보상을 해주는 게 당연한 게있죠. 네, 그래서 그 최초의 그 사건인 그 매양리 사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매양리 사건 이후로 굉장히 그 소송이 그냥 본물 터지듯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감정할 때도 저는 이제 나름대로 그 이렇게 우리 민초 우리 피해받는 우리 국민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그 감정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변호사분들만 재미를 보시고 저도 뭐 수원 대구를 감정을 했었는데 그 변호사 그 분이 뭐 300억 400억씩 가져가는 거 보고 저 깜짝 놀랐어요. 저도 감정하는 사람으로서. 네. 그 이후에 뭐 주민들하고도 또 소송을 하고 그다음에 그 지연 이자 부분은 또 사실 또 무죄가 났죠. 뭐 그렇게 된 상황이고요.
아까 그 우리 김 의원께서 얘기하셨는데 우리 이 군소법을 통해서 우리 돈을 나눠주자 뭐 이렇게 캐시로 보상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민간공항 여기 발제자가 말씀하셨듯이 민간공항은 현금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그 현금을 나눠주는 그런 그런 예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그게 이제 그 어떤 지역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대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현금을 직접 국가가 나눠주다 보면은 상당히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뭐 세금을 감면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소음 방지 대책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민간공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마다 민간공항은 그 비행기를 운영하는 그 주체에서 소음 분담금을 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여태까지는 몇백억 좀 됐는데 최근에 많이 올려가지고 이제 제 기억하기에는 천몇백억 좀 되는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매년 이제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추진하시는 게 군구항도 이제 민간에 준해서 그런 식으로 가자. 단 그거 플러스 이제 정신적 피해 보상도 예산에 넣어서 이제 추진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그 뜻은 참 좋은데 이제 실행할 단계에서 오히려 의도치 않은 여러 가지 그 주민들 간의 갈등 이런 것도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소송 같은 경우에는 그 3년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3년마다 이렇게 변호사들이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제가 아까 그 발제하신 분 그 비그래프를 보고 제가 간단하게 몇 개만씩만 얘기를 드리면은 우리가 지금 제가 굉장히 많은 그 감정서를 내면서 여러 가지를 시도를 했는데요. 그 기준 소음도를 갖다가 저는 80으로 많이 이렇게 감정서를 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법원 자체에서 어떤 재판부는 받아들이고 어떤 재판부는 안 받아들이고 이렇게 돼서 이제 많이 차이가 나고 근데 그거를 80으로 할지 85로 할지 90으로 할지 그거는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그 나라의 부강도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력이 좋아지면은 많이 보상을 해주는 거고 국가가 돈이 없으면 못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와 또 3만 원, 5만 원, 6만 원 제가 중앙분쟁조정위에도 있었는데 그것도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냥 정하는 겁니다. 그냥 3만 원이냐 5만 원, 6만 원이냐 이것도. 그래서 이제 보통 보시면은 그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보상 기준도 그 레벨도 낮다는 거는 이제 많이 이제 해준다는 얘기죠. 또 보상액도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본의 기준을 많이 이제 저희는 좀 이렇게 원형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많이 해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격장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 평가 단위를 좀 뭐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건 이미 국방부 통해서 저희가 연구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는 그냥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LDM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했는데 그것도 이제 그거는 환산식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자동으로 환산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음 등고선 그 평가하는 거는 제가 오래 하고 있습니다. 1분만 10초만 더 하겠습니다. 소음 등고선 평가하는 것도 저희가 이제 감정 같은 걸 할 때 소음 평가를 하면요. 주민들이 가장 불만이 있는 게 선 근처에 있는 분이 불만이 많아요. 왜 그러면은 옆집은 되는데 나는 안 되냐. 서울대 와가지고 이제 우시는 분도 있고 막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그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많이 합니다. 사실 요즘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 위로 이렇게 선이 지나가면은 아파트를 다 넣어주고 또 그 옆에 있는 그 길이라든가 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산이라든가 이런 걸 기준으로 하면은 훨씬 많아집니다. 그 대상이. 그래서 제가 수원 감정 요번에 2차 소송에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다 넣어가지고 한 2배 정도 되더라고요. 대상 되는 분들이 한 2배 정도 올라갑니다. 그럼 액수가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그런데 재판부에서 안 된다 이거는. 그래서 다시 선으로 해주라 그래가지고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떤 사이언티픽하는 어떤 기준이 아니고 어차피 그거는 이제
그 판단하는 사람이 정책적으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제 우리 그 배경소음도 마찬가지거든요. 시골 공항은 배경소음이 낮기 때문에 훨씬 더 정신적 피해가 큽니다. 그래서 그것도 주장을 해서 시골 공항은 80으로 많이 요새는 납니다. 그것도 여러 번 시도를 해서 그렇게 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 소음 등고선을 갖다가 이 지형 지물이나 행정구역으로 하는 것, 그다음에 뭐 그 배상 액수를 높이는 것, 그다음에 기준을 낮추는 것, 이런 것들은 시간이 가면서 우리 실정에 맞게 이제 고쳐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시간이 뭐 조금 오버됐지만 나름 잘 지켜주셨습니다. 제가 잘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핵심은 그건 것 같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대도시 기준으로 나오는 85에클, 그다음에 보상 액수가 어떤 과학적 근거나 세계적인 표준이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 오늘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협상의 여지가 있다. 그렇게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 토론자 분 모시겠습니다. 네, 제 순서인 것 같은데요. 저 멀리 광주에서 왔습니다. 먼저 교수님, 제가 울었던 사람입니다. 예, 저희 집은 안 됐어요. 54년간 소음 피해 받고 살아온 주민입니다. 광주공항이 생겨난 지가 65년에 생겼으니까 그럼 제가 54살이겠죠. 예. 매양리 복격장 소음 피해 소송 사건부터 제가 관여를 했고 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산 증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렇게 약속을 했었어요. 국민소득이 2만 달러 이상이 올라가면 법 개정하겠다, 만들어내겠다. 근데 올해 2019년 1월에 3만 달러 이상이 높아졌어요. 국회의원님들 2004년에 당선되신 분들 입법 발의해가지고 임기만 끝나면 폐기되고를 3차례 했습니다. 3세판 다 해준다고 했거든요. 안 됐어요. 주민들 철떡까지 믿고 있었죠. 왜 소송하냐, 우리가 법 만들면 되는데 복잡하게 하지 마라 했는데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죠. 수원, 대구, 광주는 85에클부터, 강릉이나 서산이나 대구나 애천이나 이런 데는 80에클부터, 민간 항공기는 75에클부터 하고 있는데 왜 전투기는 비행기 아닙니까? 그거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예산을 핑계로.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 법을 안 할 거면 안 했어야지. 왜 전투기는 빼고 있냐 이거예요. 민간 항공기 소음 방지법 만들어 놓고 단 해가지고 그럴싸한 단 군사공항과 같이 작전을 하고 있는 공항을 제외한다. 그리고 대구, 부산이니까 김해공항은 거기에 또 포함시킨다. 그래서 김해는 몇 가구, 제주도는 좀 더 많이, 김포는 좀 더 많이. 그래서 민간공항에 소음피해를 혜택을 받고 있는 거죠. 단서점 없으면 다 지금 문제 거의 대부분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입법 발의를 할 때마다 지역에 플랜카드 걸렸을 거예요. 군공항 소음 문제가 해결된다. 그리고 군공항 이전법 발의가 됐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세기 만에 주민 수건 사업 해결하죠. 절대까지 믿고 있는데 오라는 데가 있어야 갈 거 아닙니까? 예산이 없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동안의 이런 정치인과 정부의 약속이 이제는 이행돼야 된다. 판판이 깨지는 재판에서 주민들 손을 들어주고 있고 9천억에 가까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만들지 않으면 언제 만들 겁니까? 그렇게 해준다고 했는데 수원공항이 1년에 평균 이착륙 횟수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2만 1,000번 정도 될 겁니다. 1일 70회 넘지 못하게 했다고 하는데 대구공항이 약 3만 번 정도 이착륙을 합니다. 광주공항이 놀라지 마십시오. 5만 9천 번을 합니다. 터치앤고까지 해서. 광주가 많은 이유는 광주는 공부사관학교 학생들이 전투기,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장 것처럼 하루 종일 뜨고 내리고 하는. 그럴 때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대구도 마찬가지겠죠. 기종이 크니까 수원도 마찬가지로 이런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교수님 말씀해 주셨듯이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당하고 있으면 다수가 당연히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고 단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과 정부가 예산을 핑계댈 게 아니라 각고의 노력을 다해서 보장해주고 보호해주는 게 올바른 정부 아니겠습니까? 데모하고 악쓰고 그렇게 하지 않게 하려고 법을 만드는 건데 지금은 당신들 데모하고 악쓰고 소송하세요. 그로 인해서 먹을거리가 생기니까 변호사들이 달랄 수밖에 없는 거고 변호사들에게 월지시간 변호사가 지연 의자를 뭐 자기 것인 마냥 형명했다가 뭐 구속되기도 하고 다 토해내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런 행위를 만들지 않게끔 하는 게 법이 아니겠습니까? 법을 만들어주면 그렇게 안 하겠죠. 저희 주민들은 학수고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저희 조명자 시의원이 뭐 군지련 회장님으로 계시는데 얼마 전에 국방부 차관을 면담으로 갔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지방의원들을 국방부 차관이 만나주더라고요. 그래서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법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근데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그 말은 안 하겠다는 소리하고 똑같다고 그러던데 꼭 하겠습니다라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님들도 다른 때와는 달리 자신감 있어 하는 것 같고 좀 더 적극적인 것 같고 이번에는 저희들도 함께 힘을 보탤 것이고요. 더 이상 소음 피해로 시달리고 있는 주민들을 방치하지 말 것과 멀지시각하게 수임료로 받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 제도 없앴으면 좋겠다. 보상 범위를 정할 때에 이 부분 또한 어렵지만 아파트는 단지화하고 주택은 도로로 해서 앞집 뒷집이 잘려서 아파트가 1, 2, 3동은 되고 4, 5동은 안 되고 5, 6, 7라인은 되고 8, 9라인은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닌 주민들 간의 갈등을 없앨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멀리서 와주신 대구 대책위원님들 그리고 광주에서 오신 우리 대책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국방위원 위원장님은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셨습니다. 사실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그 처음에 간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법 제정을 통해서 주민들이 소송을 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거의 자동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법적 거래 비용을 좀 제거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마지막으로 아파트 단지나 동네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가까운 이웃끼리 이해관계가 갈리는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홍명 집행위원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사실 이런 토론회에 여러 번 좀 참석을 했습니다만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김진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봤었을 때 그나마 좀 근접할 수 있는 그런 소원법이라 해서 기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사실 그 군소원법 이면에 있는 것은 저희들은 2007년도부터 주민 대표로서 K2 이전 대구에 있는 공군부대 이름입니다. K2 이전 대구 시민 추진단을 비상대책위원회를 마련해서 이제까지 13년의 어떤 이전 운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는 군소원과 더불어서 군소원법 제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나 국회가 그 고통과 피해를 살펴주지 않았습니다. 대구는 전국의 군공항 중 최고의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24만 명, 이제까지 2007년부터 2018년까지 배상액만 하더라도 3,95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수원과 강주에 몇 배가 되는 금액입니다. 1인당으로 한산, 굳이 한산한다라면 1년에 한 30만 원 정도 됩니다. 돈도 아니죠.
그래서 군공항으로 인해서 피해와 고통을 해소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한 것은 이전이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해서 5년 만에 2013년 3월에 이전에 대한 특별법이 생겨났습니다. 그것도 기부대 양려 방식으로. 예, 그동안 24명령의들은 단체 소송, 개인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소음으로 인해서 소송을 할 수 없게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까 국감위원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한 아파트에서도 보상을 받는 경우가 있고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이거 참 형평성의 문제였고 참 지역 이민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기 딱 좋은 그런 현재의 어떤 판결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굳이 법원에서의 판결이라 어떻게 딴지를 걸 수도 없는 그런 형국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군공항이 도심에 있으면서 소음 피해나 재산권, 학습권 등은 말로 표현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안보 좋습니다. 그렇지만 무한정 고통과 피해를 감내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 해결책으로 군공항이 피해가 현저히 적은 쪽으로 보내가야 되겠다. 이래서 13년의 세월 끝에 대구는 의성이나 군이라는 소농촌으로 이전하는 그런 결론을 이루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군소음에 관련된 이야기지만 그게 뻔한 이야기고 앞으로도 개선될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위아 연대에서 이전을 위한 그런 운동도 좀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드리고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시고 계시겠습니다. 전국의 공공기지는 그 지역을 방해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국토 방해를 위한 임무를 각 지지마다 분담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소음 피해는 지방에 있는 기지 주변 주민들이 고스란히 겪고 있습니다. 이 현실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정말로 미미하게 그지없고 노력의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까 누군가가 말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법의 제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했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을 해봤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또 되묻고 싶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책자가 2010년도에 올바른 군소음 특별법 제정을 위한 주민 설명회에 돌리는 책자입니다. 그때만 해도 소음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담보하는 군소음법이 제정될 걸로 기대하고 순회하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오히려 정부의 입장을 이해시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군용 병장 및 군사시설 주변 지역 소음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맥락을 같이 하는 법안이 2016년부터 2019년 4월 12일까지 10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전혀 검토되지 않고 검토를 하는지 마는지 정부나 국회가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민간공항은 아시다시피 김포공항을 주변에 전부 보상 다 받고 있죠. 이카오 규정에 의해서 민간공항은 75에커를 기준해서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대구, 광주, 수원 84에커이면은 사람이 짜증이 날 정도입니다. 보상 없습니다. 또 거기다가 개인적으로는 소송 제기 자체를 못하게 되는 이 구조를 하루속히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3월 12일 이곳 지역 김진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여러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법안으로 국방부도 기획재정부도 보상비의 저원 마련에 검토해보고 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그런 적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서 아마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는 점에 대해서 아주 고무적이고 희망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인사 못 받을 테니 조금 더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대구에서 공군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를 대비해 블랙이글 시범 비행 연습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대구 도심 상공을 저비행하면서 F-15K 이용을 아시죠? 시민들은 매우 불편하고 불안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서울에서나 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듯 지역을 차별하고 어쩌면 무시하는 정부의 이제까지의 시각에서 이제는 탈피하여 제대로 된 군소원법 제정을 해서 그간의 피해를 수십 년간 피해받아온 사람들이 공평하게 형평에 무너지지 않는 그런 보상을 받는 법이 하루속히 제정되어야 되고 어떤 특단의 대책이나 특단의 고민을 십수년 동안 이전 운동 내지는 군소원법 제정을 위해서 노력한 저로서도 방안이 없다라는 점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전국의 산재에 있는 군공항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가 군소원법 제정과 더불어서 피해 주민에 대한 피해가 법적으로 완전히 정착될 수 있는 그런 출발의 날이 오늘이기를 기대하면서 토론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송웅명 집행위원장님께서는 13년간에 걸친 노력이 소용이 없었음에 약간 비애감을 표현하셨고 옆에 있는 저는 슬픔까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수원의 지역구를 가지고 계신 김진표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률안에 대해서 기대감이 굉장히 크신 것 같습니다. 그 의원님께서는 힘을 내셔서 이번에는 꼭 그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이전 운동을 이 소음법에 그치지 말고 아예 그 부대 이전 운동을 같이 연대해서 꼭 이뤄내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방부 우호석 사무관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국방부 담당 사무관 우호석입니다. 먼저 국방부도 지금 군공항 주변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 그 법 제정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현 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들이 나왔지만 현재 국회의원 발의안이 12건이 지금 계류 중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올해 3월 이렇게 국회 국방위 법안 소위에서 심사를 했었는데 아직 몇 가지 쟁점들이 남아 있어서 통과가 안 되고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방부 저희는 이제 판례 그리고 또 의원 발의안 12건 그리고 기재부 등 관계부처 입장들을 조율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원 범위라든가 지원 사업 그리고 지정 기준 이런 게 쟁점이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특히 기재부랑 지금 협의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쟁점이 어느 정도 좁혀져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또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논의를 하고 제정 과정을 거치다 보니 현실적으로 법이 통과될 수 있는 그러니까 추진 가능한 수준이 있다. 그리고 그걸 찾아서 일단 시작하자. 먼저 뭐 최소의 범위가 될 수 있는데 그걸 찾아서 시작하자는 공감이 관계부처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많이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하면 20대 국회 내에서 통과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 섞인 담당으로서 그런 생각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이제 관계부처 국회 관련 의원실 또 국방위 전문위원실 법사위 전문위원실 이런 관련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설명을 드리고 조속히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뭐 제 추측이지만 오늘 이 자리가 가장 불편하신 분이 우리 우호석 사무관님 아니실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신 말씀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당부 쪽으로 말씀하신 거는 입법을 국방부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부서도 있고 여러 가지 관련 부서, 관련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그 관련 기관들 안에 공통의 분모를 찾아내야지 이게 통과가 되는 거니까 그 공통의 분모를 찾고 본인들은 찾고 있고 그런 것을 이제 우리 수원이나 이 자리에 계신 광주, 대구 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